어느 정도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이루셨는지. 이제 목표한 자산이 한 30억고 현금 흐름은 월 1000이었는데요. 네. 생각했던 기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성을 해서 퇴사까지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요. 오늘은 패키짱님을 모셨는데요. 패키짱님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초고속으로 부장까지 네, 승진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투자도 열심히 하셔서 5년 만에 원하던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현재는 또 본인의 사업을 또 열심히 읽어가고 계신데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만에 목표한 자산과 현금 흐름을 만들고 퇴사한 패키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5년 만에 원하시던 그 자산 목표도 달성을 하셨고 월 현금 흐름도 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이루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공부라고는 모르고 살았었어요. 오, 진짜, 네네. 진짜 뭐 회사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네. 돈 공부를 해야겠다 어, 생각하고 네. 당시에는 이제 목표한 자산이 한 30억고 현금 흐름은 월 1000이었는데요. 네네.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성을 해서 퇴사까지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30억에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현재는 자산이 더 불어나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어느 정도이신지. 제가 대부분 부동산에 자산이 있는데요. 네. 엄청 폭등해서 정말 네. 많이 올랐다가 혹시 세 자릿수까지 갔었나요, 자산이? 네, 세 자릿수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어머나. 줄어서 네. 70억 정도 자산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70억 자산가이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5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압축적으로 딱 자산을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라이프를 사셨었는지가 네. 또 궁금해져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여성 임원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아. 그래서 정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초고속 승진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네. 옆에 주위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가면 음. 그 일도 직원을 안 보고 제가 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네. 이제 30대가 되니까 네. 임신을 하려고 했어요. 어. 회사에서 네. 큰 프로젝트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한 2, 3년 정도 몰입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임신 계획까지 미루고 일을 했고요. 그 결과가 네. 10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네. 해서 부장이 됐습니다. 아. 거의 24시간 일을 떠올리면서 했다가 2015년에 네. 저희 집에 조금 일이 생겼어요. 친정집에. 34살이었고 네네. 그때 그 일이 처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아, 그럼 혹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네. 일하고 맞아요. 또 승진도 하고 해서 그냥 이대로 쭉 살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여성 임원을 향해 네. 거의 근처에 왔다. 네네네. 조금 더 노력하자. 네. 그러다가 네. 친정 일이 생기면서 1년 정도 그 일을 조금 제가 아. 처리를 해드리는데 이거를 모두 처리하려면 네.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네. 그게 계기가 네. 되셨구나. 그래서 네. 처음으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거를 그 일을 겪으면서 네. 돈이 있어야지 네. 내 가족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정말 느꼈고요. 다시는 돈 때문에 우리 가족 이제 눈물 흘리는 일 없게 만든다. 약간 그래서 네. 그때부터 조금 독하게 네.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35부터 네, 내가 이런 맞아요. 독한 마음을 먹고 좀 우리 가족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켜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네.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네. 5년 동안 이런 성과를 내시려면 사실 그 투자 스토리가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는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실제 가장 처음 했던 거는 네. 투자를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 네. 뭘까요? 아, 뭘 먼저 시작하셨나요? 저는 네.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아, 네. 네네. 중요하죠. 네. 이제 돈을 나는 부자가 돼야지.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진짜 압축적으로 읽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부자 관련된 책들을
막 계속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는 목표가 명확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진짜 자신의 것들을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존에 재밌었던 것, 자기가 즐기던 거 내려놓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떤 거 상관없어요. 사업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관련된 것들을 돈 관련된 버는 것들을 초집중했더라고요. 오직 그것만. 그래서 가장 먼저 목표를 세웠습니다. 혹시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원래 처음에는 그 당시에 뭐 10in10 해가지고 10년에 10억 모으기. 모으기. 저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10억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책을 보다 보니까 목표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7년 후에 30억 만든다. 네네네. 기간은 조금 더 주고 자산도 좀 늘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7년에 30억 만들기.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이제 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방법이 사업하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자신의 컨텐츠로 만든 저작권 소득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작권 컨텐츠 소득은 직장인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저는 그냥 아무리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해도 그냥 대기업 다니는 직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장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뭐 사업도 안 되고 저작권도 안 되고 남는 거는 직장인이면서 할 수 있는 건 딱 부동산 하나더라고요. 또 부동산 중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부동산에도 그냥 토지가 있고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오피스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 있고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 중에 뭘 해야 될까? 제가 가장 잘 아는 거 아파트에 살아본 거죠.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막 월세 투자 이런 걸 전혀 몰랐고 대출 자체를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전세를 놓고 차액만 제가 지불을 해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 방법, 그 레버리지 투자 방법을 알고 이거다. 그래서 저는 예금 대신 지금부터 아파트 등기를 친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약간 돈을 모아서 뭐 적금을 넣고 뭐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씩 투자하자. 요렇게. 그래서 그렇게 방식을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돈도 더 전략해서 하나씩 샀고요. 또 운이 좋게 제가 시작한 게 딱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같은 거는 2억대였어요. 대부분 2억대, 3억대 정도였어요. 서울하고 이런 수도권 살고 있는데 좀 자산을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또 우주의 기운도 같이 도와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처음에는 시드머니가 당장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어디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마련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진짜 제가 들었던 연금 같은 거 계산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들었던 거. 기계적으로 그냥 사회 초년생일 때 사인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수익률이 장난 아니고 저는 사업비를 떼가는지도 몰랐거든요. 연금을 뭐 변액 유니버셜 이런 거를 수익이 날 수 없는 거의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먹고 그런 것들 하나씩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친정에서 뭐 반찬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뭐 치약까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가계부 써가면서 콩나물이 700원인지 800원인지 이 정도까지 아껴 쓰면서 돈을 전략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해약해서 현금화하고 이런 종잣돈을 1년 정도 모으면서 그러면 2016년에 35에 내가 투자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 해약한 거 싹 들고 바로 투자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제가 1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실제 이게 또 모르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막 최소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한 게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금이었는데 2, 3천을 한 번에 넣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또 그리고 묶이는 돈이니까. 처음에 또 두렵잖아요. 부동산 가는 게.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막 빡세게 공부하기 이런 기보다는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집에 퇴근 전에 부동산 2개씩 들리기가 제 목표였어요. 왜냐면 제 동네도 모르는데 다른 동네랑 비교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네네네. 여기서부터 그냥 매일 그냥 부동산을 가면서 하나씩 입지를 분석하고 가격에 대한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또 편하기도 하고 네, 시도하기가.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자꾸 이제 알아보다 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싼 지역이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원래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저평가하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다른 곳을 다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네. 제가 가장 저평가된 곳에 살고 네. 있는 거예요. 첫 투자가 16년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지죠, 네. 날짜가. 네네. 선물처럼 네네. 와가지고 네. 이렇게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동안 쌓았던 경험으로 조금 더 빠르게 네.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씩 모아가면 네. 말씀하신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이게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만드셨는지. 맞아요. 제가 실제 일을 하면서 계속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선물이 찾아왔어요. 네. 그게 아이였거든요. 아, 네. 그 일 때문에 미뤄뒀던 아이가. 네네네.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경제적 자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는 이꼴 경제적 자유. 네네. 그래서 막 샀는데 아이를 딱 보고 나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시간도 있어야 된다. 자유란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시간적 자유를 할 수 있을까? 음. 그러면 제가 월급 위에도 소득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급의 소득을 만드는데 네. 제가 했던 방식,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봤거든요. 이거를 하려고 계산을 해보고 해도 몇 개를 사야 내가 원하는 내 월급을 만들 수 있을지 이거 가늠조차 좀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면 부동산 말고 사업을 해야겠다. 음. 무엇을 할지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네. 거기서 알려준 방법은 이제 지식 창업, 온라인 창업, 오프라인 창업이었어요. 지식 창업은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가 됐든 전자책이 됐든 아니면 실제 자기의 그냥 페이퍼 책이 됐든 지식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당시엔 조금 먼 이야기가 됐거든요.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네. 평범한 회사원이 지금 뭐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내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 이래서 그냥 이거는 아니다. 또 이제 온라인 창업으로 해서 그때 스마트 스토어 엄청 많이 개설을 하셨어요. 네. 제가 쇼핑을 싫어해요. 저 음. 물건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나랑 맞지 않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제외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꾸준히 오래 하려면 나랑 성향도 맞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네. 오프라인 창업이었는데 네. 사실 오프라인 창업 좀 두렵잖아요. 네. 또 첫 사업으로 시작하기에는. 네. 네. 하지만 이게 해야만 했으니까 나머지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네. 바로 그냥 다음 날부터 알아봤어요. 혹시 어떤 분야로 알아보셨나요? 저는 너를 적어보니까 네. 한 10가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오, 네네. 네, 그 10가지가 당시에 이제 공유 오피스라든지 네. 도시원, 네. 스터디 카페, 파티룸, 네.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네.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이런 거 이제 그리고 빨래방, 네네네. 그러니까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쵸. 적어봤어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로 네,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한 게 한 12가지 정도였는데 네. 그 12가지를 창업비하고 네. 장단점을 찾아봤고요. 그거를 뽑아서 제가 가장 적성에 맞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 뭘까? 네. 그 중 하나가 스터디 카페였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알아보면서 제가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럼 혹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스터디 카페를 최종적으로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스터디 카페 제가 목표가 월 1,000이었는데 네.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를 해야 월 1,000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제 성향상 아이를 키우면서 해야 되니까 네.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연락 많이 안 올 것들. 네네. 좀 그거를 조금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도 상담을 거기 있는 것들을 프랜차이즈 또 상담을 다 받았고 네. 실제 제가 이용자로서 가서
다 이용을 좀 해보면서 장단점을 적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매출 쪽 잘 나오는 곳들, 네네. 그리고 매출 안 나오는 것들 해서 사장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 직접요?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 네. 진짜 이게 가능한 수익인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확신이 들었고 네. 사실 또 실패한 곳들도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네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출이 안 나오는 것들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너무 여기는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보고 양도양수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실제 1, 2년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양도양수로 나오게 됐는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네.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조금 이런 것들 네.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네. 노하우들을 실전 노하우들을 조금 배우고 나서 네. 제가 그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오픈하고 나서 그러면 요걸 통해서 월 현금 흐름은 얼마 정도? 오픈하고 바로 막 이렇게 빵 터졌던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제가 신경을 쓰고 알리고 막 후기도 쌓고 네. 하다 보니까 4, 5개월부터는 네. 제가 목표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실제 매출에서 뭐 임대료 빼고 이런 관리비 빼고 하니까 이제 스터디 카페의 장점은 고정비가 좀 정해져 있어요. 뭐 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이상 수익은 다 순수익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몇 개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퇴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확신이 들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년간의 이 네. 정말 이 압축적인 투자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쭉 듣다 보면 5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월 현금 흐름이랑 자산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면 그러면 좀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이어 라이프를 네. 좀 꿈꾸실 법도 한데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퇴사의 목표가 네. 30억 네. 그리고 월 1000이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직장인에서 네. 꿈꿀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더 큰 네. 꿈은 제가 감히 꾸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달성하고 나왔어요. 네.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뭐 강의를 하거나 책을 내라.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네.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목표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뭘까? 이걸로 강의를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회사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네. 내가 꿈꿀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저는 기업가가 꿈이더라고요. 야망이 꿈틀꿈틀. 제가 동경하는 삶이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김승호 회장님, 켈리치님, 김미경님, 네. 김봉진 대표님, 조성경 대표님, 주비스 네, 조성경 네. 대표님 이렇게 해서 그런 대표님들 삶을 제가 꿈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다른 사람이야. 이분들은 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적어봤어요. 이분들의 성장 과정을 적어봤어요. 하지만 이분들도 공통점이 다 뭔가 물려받아서 기업을 일군 게 아니라 원하는 것들을 계속했더니 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제 꿈을 내가 원하는 삶이 되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업가가 될 거야 라고 그냥 썼어요. 그냥 비전 보드에. 네네네. 그리고 딱 기업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진짜 큰 강연장에서 대강당에서. 네.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다. 그거 상상하면 네. 설레이는 거예요. 그 꿈이. 그래서 그냥 그 꿈을 찍고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표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좀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이제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2가지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제가 아빠가 네. 50년 정도 하신 업이 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사업할 수 없을까? 그게 건강식품 쪽이거든요. 그걸 조금 트렌디하게 네. 현대화해서 하고 싶어서 그거를 가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3040 여성들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함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가족 사업도 하지만 네. 실제 제가 그냥 이 물건만 파는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이런 문화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파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올해 제가 상품을 출시를 할 건데 네. 단순 건강식품으로
딱 크는 회사가 아니라 아, 네. 이거를 문화와 함께 라이프 사이클을 그거를 건강 관리와 네. 정신적인 거, 이너뷰티 모든 걸 토탈 케어해주는 네, 네.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 약간 웰니스 이런 맞아요. 거를 웰니스 기업을 맞아요. 아, 네, 네. 요 사업을 통해서 좀 이제 원하시는 또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의 이런 네. 회사를 꿈꾸시는지. 저는 이제 5년 후에 네. 세계적인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게 네. 제 목표고요. 네. 이걸 토대로 네.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좀 현재는 그럼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는 육아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운영, 세 번째는 사업, 신규 사업해서 딱 세 가지를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스터디 카페 운영이라든지 네. 부동산 투자도 계속 연락 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업무들 그리고 블로그를 매일 쓰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블로그도 쓰고 틈틈이 전자책도 쓰고 있고요. 네네. 올해는 제가 책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도 지금 한 7, 8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사람한테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원래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살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시간 압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제가 프로그래머여서 네.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약간 좀 이랬던 네. 적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살지 네.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지 약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하루 24시간 48시간처럼 살게 됐어요. 네네. 지금은 하루에 이제 2번 살기가 아니라 네. 하루에 3번 살기를 시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 등하원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아, 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등하원 시간 그 중간에 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아이랑 놀다가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아이 자고 나서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네, 실제 그렇게 3번. 네네. 새벽 시간에는 이제 1시간 정도 확보를 해서 글쓰기와 책을 읽고요. 유치원을 등원시키고 나서는 제가 한 5시간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은 운동을 하고요. 네. 4시간 정도는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원을 하면 그냥 아이랑 집중해서 놀아요. 뭐 아이를 8시 전에 재웁니다. 네. 초집중해서 놀고 네. 8시 전에 딱 재우고 네. 그럼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럼 5시간 정도가 제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때 또 사업을 해서 하루에 제가 집중하는 시간 10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10시간 하면 10시간 하고 주말에도 제가 또 일에 투자를 해서 네. 한 60시간에서 70시간 일주일에 확보를 해서 네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새벽 기상은 혹시 몇 시 정도에 하시나요? 새벽 기상은 5시 40분, 자는 거는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자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약간 잠을 좀 줄이시고 네. 또 이 시간 관리 외에도 또 다른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비전 보드하고 네. 독서를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로 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 보시는 분들이 그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실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비전보드하고 독서예요. 사실 사업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돈 버는 방법은 순서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꾸준히 했냐 안 했냐, 어떤 걸 하든 솔직히 돈을 버는 건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 버는 것보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는 목표 설정인데요. 이 목표 설정을 그냥 단순하게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저는 비전 보드를 꼭 만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표를 세웠어도 네.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까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비전 보드를 만들고 매일 보면 네. 지칠 때도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전 보드를 꼭 만들고 네. 그 비전 보드를 그냥 노트북에 만들고 그냥 그대로 숨기지 마시고 네. 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거실에다든지 핸드폰 모두 다 붙여두세요. 아, 혹시 좀 이미지화하거나 네. 하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미지 해야 됩니다. 뭐 갖고 싶은 차, 가고 네. 싶은 곳, 네. 갖고 싶은 집, 음. 다 이미지화해서 저는 약간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네. 그 신문
신문에 나왔던 네,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네. 제 회사명을 바꿔서 아, 네네네. 너무 좋은 방법. 붙여놨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비전보드 매일 보면 솔직히 이렇게 해이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하다가 네. 근데 해이해질 틈이 없어요. 음. 이걸 딱 보면 나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안 하면 네. 나 이거 달성하지 못해. 다시 한번 정신 딱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네. 두 네. 번째로 강조하는 건 독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새로운 분야를 할 때는 10권에서 20권 정도 쌓아서 네. 그냥 한 번에 사요. 그냥 책을. 그 분야의 책을요? 네. 어, 그래서 네네. 그냥 빠르게 읽습니다. 안 읽혀요. 당연히 안 읽혀요. 네. 이거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요. 그냥 네, 빠르게 네. 일단은 그냥 읽으면 네. 이게 공통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 여기서 공통점들 어떻게 해야지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익힐 수 있어서 네. 책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네. 가장 허들이 낮은 거 네. 여러분이 조금 잠만 줄이면 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안 가더라도 그렇죠. 집에만 있더라도 네네. 그래서 책으로 빠르게 흡수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아, 그러면 네.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흡수할 수 있고 용기도 되게 얻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전보드와 독서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네. 하다 보면 네. 힘들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그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아요. 왜냐면 2016년부터 제가 블로그나 이런 기록들을 쌓아놨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도 맨날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는 끊임없이. 지치지? 네. 뭔가 항상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하냐? 넌 슬럼프가 없었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슬럼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프레임 책이라는 걸 봤어요. 네. 프레임 책 얘기 나와요. 프레임 씌우는 것 자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슬럼프 단어를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슬럼프가 왔다고 느껴지더라도 네. 당연히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힘들고 제가 계획한 거, 목표한 거 달성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네. 왜냐면 제가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하다가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슬럼프가 아니라 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는 이 시간만 보내면 다 네. 여기서 네. 다 나자빠질 거야. 나는 이 순간만 지나가면 네. 다 슬럼프라고 나자빠질 때 나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네. 하는 거예요. 나는 점프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단어를 긍정 단어로 치환을 한 거죠. 슬럼프가 아니고 똑같은 내가 감정을 느끼는데 네. 지금 기간은 점프업 기간이다. 네. 너는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이 느낌조차 알지 못했을 텐데 뭔가 했기 때문에 이 고통도 네. 받는 거야. 네. 이렇게 단어 자체를 긍정 단어로 치환을 했고요. 그리고 비전보드를 봅니다. 이 비전보드를 제가 방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막 모든 곳에 붙여놨는데 네. 비전보드를 보면서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이거 절대 못 이뤄. 약간 하면서 약간 채찍질하는 거죠. 비전보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네. 또 제가 환경에 밀어 넣어요. 저만의 환경에 이제 밀어 넣는데 실제 이제 슬럼프가 이제 안 오게 하려면 네. 혼자 하면 되게 외롭잖아요. 환경을 밀어 넣는 거는 동료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동료 보면서 동료도 똑같이 힘든데 저걸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내가 약간 힘들어도 옆에 보면서 손 끌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네. 나 같이 끌려가요. 네. 근데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진 사람들 보면 포기하려다가 정신 차려야지. 왜냐 여기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고 나도 나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네. 그냥 다시 원래 목표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꼭 그런 환경에 들어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좋은 팁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양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자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둘이 맞벌이 해서 모아온 돈으로 투자도 하고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목표를 세우고 했던 2016년부터 단 하루 빼고 네. 단 한 번도 독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제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즉 5분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하루가 뭐냐? 출산날이었습니다. 출산날 빼고
나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도 목표를 이제 조금 크게 세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네. 목표를 세우셨다면 진짜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과 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꿈은 여러분을 배신하진 않아요.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해놨다면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드림 큐레이터 패키짱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앞으로 패키짱님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거기도 많이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